그 편지는 제 책상에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어떻게 거기 놓이게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보십시오. 총리는 편지 끝에 이르자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여 서명으로 적혀있는 한 단어를 읽었다. 총리는 편지를 책상에 내려놓더니 탁자 너머 사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나도 아니라고 믿는 쪽이오만 상상해보자고 말할 때는 이제 몇 시간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었소. 정확히 12시간입니다. 지금이 정오라고 할 때 내 말이 그거요. 편지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다면 작년 마지막 날 일어났던 일이 반복될 거요. 다만 이번에는 거꾸로 반복되는 것이 다르지. 우리가 미리 알리든 안 알리든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총리님. 하지만 정반대지. 네, 정반대지만 똑같습니다. 맞소. 따라서 우리가 미리 말을 했다가 나중에 장난이었다고 판명되면 우린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걱정시킨 게 될 거요. 불필요하다는 말의 타당성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네, 저도 정말이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총리님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소.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리 알릴까요? 말까요? 그게 문제요, 사장.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하오. 이제 이 문제는 총리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결정도 총리님이 하시는 거죠. 정말 그렇소. 나는 이 편지를 조각조각 찢어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다려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소. 안 그럴 거요. 결정을 내려야 하오. 게다가 국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소. 방법도 생각을 해야 하오. 미디어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총리님? 우리한테는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 여러 미디어에 이 편지 복사본과 함께 정부가 발표를 하는 성명을 배포하자는 거요. 냉정을 유지하는 것을 호소하고 비상시 이러저러하게 행동하라고 알려주는 성명, 그것을 저보다 훨씬 멋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칭찬 고맙소만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하고 싶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총리님. 이런. 텔레비전 방송사 사장에게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황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총리님. 당연한 일이지 뭐. 당신은 책임에 짓눌리고 있으니까. 총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그래. 하지만 나는 짓눌린다 해도 마비되지는 않소. 나라를 위해서 다행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고맙소. 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지. 그래, 일반적인 경우 텔레비전 이야기를 할 땐 관계장관과 하니까. 하지만 드디어 당신을 국민적 인물로 만들어줄 때가 온 것 같구려. 이번엔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총리님. 아주 간단하오. 이 문제는 오늘 밤 9시까지 절대 나하고 사장 둘만 알고 있어야 하오. 하지만 9시가 되면 텔레비전 뉴스에서 오늘 밤 자정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설명하는 공식 성명을 낭독하게 될 거요. 더불어서 편지를 요약한 내용도 내보내고 이 2가지 일을 책임지고 할 사람은 텔레비전 방송사 사장 당신이요. 우선 봉투에 적혀있진 않지만 편지는 방송사 사장에게 온 것이기 때문이요. 둘째로 텔레비전 방송사 사장 당신이야말로 이 편지에 서명을 한 여자가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맡긴 이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낼 것이라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그 일은 뉴스 아나운서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총리님. 아니요. 나는 뉴스 아나운서를 원치 않소. 나는 텔레비전 방송사 사장을 원하오. 총리님이 원하신다면 영광으로 생각해야겠군요. 오늘 밤 자정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우리들 뿐이요. 또 국민에게 이 정보를 알릴 때까지는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하오. 만일 당신이 조금 전에 제안한 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에 이 소식을 알리면 12시간 동안 혼란, 공황, 소요, 집단 히스테리가 나타날 거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 그런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거는 정부를 가리키는 말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반응을 3시간으로 줄일 수는 있어. 물론 그때처럼 상황은 우리 통제를 벗어나겠지. 온갖 반응이 나타날 거요. 눈물, 절망, 감추려 해도 감추지 못하는 안도감,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한테 더 나은 생각이 없기 때문일 뿐이요. 총리는 편지를 다시 짚더니 읽진 않고 쭉 훑어보다 말했다. 이상하군. 서명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일 전체에서 일반적인 게 있어?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복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번 해봤습니다. 좋소. 총리는 편지와 봉투를 문서가 가득한 서류철에 넣더니 비서실장을 불러 말했다. 복사기가 있는 방에서 사람을 다 내보내주게. 그 방은 공무원이 일하는 곳인데요, 총리님. 그 사람들 사무실입니다. 그럼 다른 데 가 있으라고 해. 복도에서 기다리거나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라고 해. 3분만 쓰면 되니까. 안 그렇소, 사장? 3분씩이나 걸리지도 않습니다, 총리님. 비서실장이 말했다. 제가 비밀리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게 그거라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바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걸세, 실장.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해야겠네. 여기 사장에 말하자면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말이요. 알겠습니다, 총리님. 방을 비우라고 명령을 하겠습니다. 몇 분이 안 지나 비서실장이 돌아왔다. 비었습니다, 총리님. 이제 괜찮으시면 전 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한테 그래달라고 말할 필요 없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그리고 이 모든 음모처럼 보이는 작전에서 자네를 배제했다고 화내지는 말아주게. 곧 이렇게 주의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테니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을 걸세. 알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비서실장이 떠나자 총리는 서류철을 집어들더니 말했다. 자, 갑시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1분이 안 돼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똑같이 복사된 사본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차이가 있었다. 자주색 종이의 불안한 촉감이 사라지는 것이다. 복사된 것은 그저 평범한 편지. 이 편지를 보실 때 가족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물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시작되는 편지나 다름없는 평범한 편지처럼 보였다.